2011년 3월 11일, 이날 일본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연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재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강도 9.0, 지구의 축조차 뒤흔들었다는 일본 관측 역사상 최대 크기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죠.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 순간 일본 전역은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진이 초래할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강도 9.0의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약 4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시민들 모두 진동을 느낄 정도였고, 오키나와 제도를 제외한 일본 본토 전체가 진도 1 이상 관측될 정도였는데요.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10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시속 700km의 속도로 후쿠시마 현을 강타하여 그 유명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후 더 큰 재앙으로 커져 현재까지도 사건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의 축이 변화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 약 2만 명의 사상자와 5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자연재해,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지리적으로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 총 4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접전부에 위치한 일본은 옛날부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1923년 관동 대지진과 약 5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본 전역을 괴롭히고 있죠. 그렇기에 일본은 평시에도 지진에 대한 관측 시스템이나 발령 시스템, 그리고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진 설계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되어 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그러한 일본인들의 노력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최초의 지진은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진도는 7.3의 강진이었지만 지진 발생 지역은 혼슈선 북부의 살리코 해역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1일 14시 46분이 되자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곳곳에 지진 속보가 송출됩니다. 특히 이날엔 일본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국회에 설치된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며 국회의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지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뉴스 속보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익숙하여 대피 요령이나 건물 내진 설계를 통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지진 자체로 발생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의 진앙지는 일본 북동부 지역과 가까운 거리였고, 판과 판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거대한 대양의 움직임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높이 10m 이상의 대형 쓰나미로 커져서 시속 700km의 속도로 일본 동부 해안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죠. 곧바로 동북부 지방의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송을 내보냈고, 많은 주민들이 높이 10m 이상의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를 찾아 대피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관측기관이 예측대로 쓰나미의 규모가 7m 정도로 올 것이라 믿었고, 고지대로 대피한 사람들은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지만 해안가를 향해 돌진하는 쓰나미는 육지에 다다를수록 크기가 더 커져 약 15m에 달하는 대형 쓰나미로 변신했습니다. 이와테, 미야키, 후쿠시마의 동북부 지방 3개의 현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해안가에 살고 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도 못한 채 쓰나미에 쓸려버립니다. 그나마 몇 시간 전에 쓰나미 경보 발령을 듣고 고지대로 대피한 주민들조차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쓰나미의 규모와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3층 건물 정도의 낮은 지대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그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대부분 실종되어 버립니다. 시속 700km의 대자연의 분노는 해안가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밀려들어왔고 단 몇 분 만에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물론이고 건물까지 쓰나미에 떠내려가고, 빨리 대피하고자 차량을 이용했던 피난민들 또한 엄청난 속도의 쓰나미에 희생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동북부 해안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처럼 울퉁불퉁한 리아스식 해안이라 파도의 힘이 집중되기 쉬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쓰나미의 위력이 각각의 해안에 집중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동북부의 세 현은 원래도 몇십 년을 주기로 쓰나미가 발생하는 지역이라 해저 63m 깊이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놨지만 15m의 초대형 쓰나미 앞에선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쓰나미는 동북부 지방 해안을 넘어 내륙 지방까지 도달했으며 최대 6km까지 침범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센다이 공항에도 쓰나미가 덮쳐 활주로가 완전히 잠기는 모습이 공항 이용객들에 의해 촬영되어 공개된 적이 있고, 이미 해안가를 덮치면서 온갖 물체들로 뒤섞여 검은색이 된 쓰나미가 드넓은 센다이 평야를 덮치는 모습은 마치 재난영화에 나올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자연 앞에서는 사고가 나서는 안 될 그 장소 또한 예외는 없었습니다. 쓰나미가 바로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버린 것입니다. 지진을 사전에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모든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로 이어주는 외부 송전소를 또한 차단하여 자체적으로 냉각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발전체계가 발동되었죠.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 전력이 차단되면 원자로를 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에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쓰나미로부터 발전소를 지켜주는 방파제의 높이였습니다.
원전의 방파제는 고작 5m 높이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 쓰나미는 15m나 됐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예상했듯이 쓰나미가 몰려오자 방파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강력한 파도는 원자로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침수가 시작되죠. 비상시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는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미리 고지대로 옮겨놓았지만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분배하는 배전기는 아직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침수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애써 옮겨놓은 비상발전기 또한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김에 따라 원자로 유지의 핵심인 냉각수 순환 장치도 멈춰버리고 온도 유지가 필수인 원자로 내부의 노심은 점점 고열로 치닫게 됩니다. 냉각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연료봉과 증기가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되고 증기와 함께 배출된 수소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 농축되어 거대한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3월 12일 15시 36분 후쿠시마 원자로 1호기가 폭발하고 이틀 뒤인 14일엔 3호기, 다음 날인 15일에는 4호기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이 대형 사고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기체를 통해 대량 누출되고 맙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되어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이 사고는 주 원인인 자연재해이기 이전에 충분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라는 안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기관을 고작 5m 크기의 방파제로 막겠다는 안일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진과 해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또한 가장 결정적인 오판은 원자로의 냉각수 순환 장치가 작동 불능이라는 것을 알았을 시점에 해양수를 투입해 열을 식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측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장치를 가동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해양수를 투입하면 냉각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원전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발생할 엄청난 피해 금액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은 사태 발생 직후 수십 명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수습하지 못한 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중 3명은 고농도 노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쿄전력의 오판 때문에 사태는 사상 최대의 원전 폭발 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과 주변국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바람에 후쿠시마현 지역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주민들과 농작물, 더불어 해양생물까지 오염되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 일본 동북부 지역의 태평양 연안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중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시와 게산노마시는 시 단위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도시이기도 합니다. 평야에 위치한 도심 시가지는 쓰나미가 아예 쓸어버릴 수준이고 언덕 위에 위치한 대피소까지도 덮쳐버려 안전하게 대피한 줄만 알았던 피난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도시가 이 정도인데 대피시설이 더욱 열악한 시골 지역의 피해는 더 심했습니다. 미야기현의 미나미 살리쿠라는 마을은 인구 17,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00여 명이 사망 및 실종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테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2만여 명의 리쿠젠 타카타시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린 도시에는 집 뼈대만이 초라하게 남아있고 사태 이후 진입한 구조팀은 해안가에서 400여 구에 달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불과 5,000명 수준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맙니다. 이 지역의 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울퉁불퉁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해 쓰나미의 위력이 좁은 해안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테현의 카마이시시 히코자키초에서 목격된 쓰나미는 무려 55m 높이였으며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최소 30m 이상의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한편 모든 해안가 마을들이 대형 쓰나미 아래 무력하게 초토화되어 가는 와중에 어느 한 마을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고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멀쩡하게 버틴 기적과도 같은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바로 이와테현에 위치한 인구 2,500명의 작은 촌인 후다이무라. 후다이무라는 해안까지의 거리가 불과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쓰나미의 위협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들어오는 강 하구에 설치해 놓은 15.5m의 후다이 수문 덕분에 높이 15m의 쓰나미를 온전하게 막을 수 있었죠. 따라서 후다이무라 주민들은 쓰나미로부터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후쿠시마 원전도 5m짜리 방파제를 설치해 쓰나미를 거의 막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작은 마을에 15m가 넘는 수문이 설치되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형 쓰나미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후다이 수문을 설치한 인물은 40년간 후다이무라의 촌장을 지낸 와무라 고토쿠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몇 차례의 쓰나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수십 년을 주기로 쓰나미가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절대 쓰나미가 넘을 수 없는 높이의 수문을 건설하기로 결심하죠. 와무라는 1967년 5,837만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오타나베 방조제를 건설했고 임기 말년은 35억 6천만엔을 들여 높이 15m의 후다이 수문까지 건설했습니다.
높이를 15m로 책정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발견된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14m였기 때문입니다. 와무라 고토쿠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 수문을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1987년 퇴임식에서 촌민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를 이해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기고 가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무라 고토쿠는 1997년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마을의 유산은 수십 년이 지난 뒤 정말로 자연재해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견지명으로 인해 지옥으로부터 살아남은 후다이무라 주민들은 이후 후다이 수문 근처에 와무라 고토쿠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전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945년에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패전할 당시에 충격과 맞먹을 정도였죠. 지진과 해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만 2만 명을 웃돌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만 해도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9조 968억엔이라는 피해 금액이 발생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 해일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수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후쿠시마 현에는 귀한 곤란구역,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꽤 남아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곳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제거에 힘을 쓰고 있다지만 정화된 지역은 전체 면적의 10%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전역에 흩어져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났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